안녕하세요. 리눅스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RPM에 관한 공부의 두 번째 시간으로 RPM 제거하기, 업그레이드, RPM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패키지 검증에 대해서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RPM이라는 것은 레디엣 패키지 매니저라는 약자로 패키지에 묶여져 배포되고 있는 것을 저번 시간에 공부하였죠. 그 중에서도 RPM을 설치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에 이어 RPM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업그레이드 사용하는 것은 -U 옵션이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RPM에 대한 정보를 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패키지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PM 제거하기. 설치한 RPM 패키지를 삭제하는 방법은 -E 옵션을 사용했었죠. 그 저번 시간에 명령에서 보았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RPM의 -E 패키지라는 명령을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스톨해 보았던 DHCP DEVEL을 갖다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는 명령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RPM 명령 중에 -E라는 옵션을 사용하고 지우고자 하는 RPM의 패키지 명을 입력합니다. 설치할 때는 패키지 명과 아키텍처, 버전, 릴리즈, 확장자까지를 전부 써주었지만 삭제하고자 할 때는 뒤에 패키지 명만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때 패키지를 제거할 때 패키지 간의 의존성 문제로 에러 메시지와 함께 패키지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그런 경우 다시 제거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스톨하고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것은 DHCP 의존성을 갖고 있었던 그 부분의 패키지였죠. 그 부분을 먼저 인스톨한 후 DEVEL을 인스톨하고 다시 DEVEL을 언인스톨 해보도록 하죠. 삭제하는 명령 옵션이 -E를 통해서 제거하려 하였는데 오류 메시지가 뜬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오류 메시지는 DHCP -3.0 P11 is need by DEVEL 3.0 P11-23이라는 부분에 메시지가 났죠.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한 패키지에 대해 의존성을 갖는 패키지들이 먼저 삭제되지 않은 상태일 때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존성을 갖는 다른 패키지들을 먼저 삭제한 후에 해당 패키지를 삭제하거나 의존성을 무시하는 옵션이 저번 시간에 봤던 인스톨할 때보다 언인스톨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옵션이 있었죠. 노드 뎁스였습니다. 그 노드 뎁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DHCP 패키지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DHCP DEVEL 패키지를 먼저 제거하고 DHCP 패키지를 제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DHCP 패키지를 제거할 때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삭제하는 관련된 부분에 그림 세 번째가 나와 있죠.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의존성 관련된 부분을 먼저 삭제하고 그리고 삭제하고자 하는 패키지를 제거하면 됩니다. 의존성을 갖는 패키지를 먼저 제거한 후에는 DHCP 패키지가 잘 제거되어질 겁니다. 노드뎁스 옵션으로 한 번에 지울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마지막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IVH의 다른 옵션인 Replace Files나 노드뎁스 폴스 같이 혼용을 썼던 것과 같이 노드뎁스를 이 옵션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의존성을 무시한 채로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RPM 제거하기에 대해서 보았고요. 다음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PM 패키지 업그레이드 할 때는 I 옵션 대신에 이것 역시도 인스톨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I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U 옵션을 사용합니다. 예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은 CD롬을 마운트하여 주었고요. 두 번째, CD롬에 있는 시스템지라고 하는 폴더 밑에 RPMs라는 폴더로 가주었고요. 이동하는 명령 CD를 사용하였죠.
그 밑에 있는 KUDZU라는 RPM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명령인 "-u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업그레이드 하면서의 어떤 메시지들을 보기 위해 VH 옵션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 중이다, 어떤 패키지의 진입일이다, 해시 문자로 연속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한 후에 확인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때 질의를 하는 Q에 확인해 보는 V 옵션은 보여주는 정보를, 메시지를 보여주는 옵션이었죠. 그 옵션을 두 가지 사용하여 얘가 어떤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줄에 있는 KUDZU-1.1.3-1.2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인스톨해 줬던 패키지명의 버전의 릴리즈이죠.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 본 패키지 보면 패키지 업그레이드 설치 시 설정 파일이 존재할 경우 그 파일은 저장 파일로 저장되어지고,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파일은, 패키지는 저장 파일로 RPM save라는 확장자를 갖고 저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설정 파일로 대치되어 설치되어집니다. 따라서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할 때는 기존 설정 파일이 그대로 보존되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자는 새로 설치된 설정 파일을 구 버전 설정 파일과 비교해서 수정하실 수 있겠죠. 즉, 기존에 있던 것들은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게 환경 파일들을 수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향상된 다른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하였다 할지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업그레이드된 설정 파일에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 저장되어진 것을 다시 불러 비교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샌드 메일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샌드 메일의 주요 설정 파일인 sendmail.conf 파일은 sendmail.cf.rpm-save로 변경되어졌겠죠. 기존에 있던 것은 확장자가 rpm-save라는 것으로 저장되어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변경된 새로운 sendmail.cf 파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구 버전은 리눅스를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이처럼 기존 설정 파일을 보관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의 패키지 관리자는 안정적인 업그레이드를 보장해줍니다. 그런 보장되어진 것을 가지고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할 때 앞에 설치 과정에서 나타났던 에러 메시지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즉, 의존성 문제다, 낮은 버전이다, 그런 기타 등등의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낮은 버전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위의 버전을 놔두고 낮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 할 때,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이럴 때는 올드 패키지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인스톨 하실 수 있어요. 즉, 낮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 할 때, 바꿔주려 할 때, 그때 올드 패키지라는 옵션을 이용한다. 업그레이드 할 때 사용되는 -F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이미 설치된 패키지와 비교하여 기존의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을 때만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게 합니다. 그 외 RPM 설치 시에 사용되는 옵션들을 업그레이드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운 두 가지 옵션이 더 있었죠. 업그레이드 중에서도 다시 올드 패키지라는 옵션과 -F라는 옵션, 낮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 할 때, 그리고 기존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업그레이드 실시하겠다, -F. 두 가지 옵션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헬프를 통해서 또는 메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패키지 정보 알아보기. 패키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 것이 질의였어요. 그 질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RPM 패키지에는 어떠한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 각종 정보를 알아내는데, 질의하는데
쿼리의 약자인 -q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사용 방법을 보면 RPM의 -q 옵션 패키지 목록 형태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옵션으로는 스펙 옵션으로 -a, -f, -p 그런 등등이 있어요. 이때 GD의 옵션에는 지금과 같이 두 가지 표 형태가 있는데 스펙 옵션과 선택 옵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패키지 스펙 옵션이라는 것이 있고 이 옵션은 어느 패키지 정보를 알아낼 것인가 라는 것을 지배하는 옵션이에요. 어느 패키지의 정보. 두 번째, 선택 옵션은 대상 패키지에 대해서도 그 중에서도 어떤 정보를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형태가 다르다. 패키지 스펙은 어느 패키지의 정보를 알아볼 것이냐, 그 패키지 중에서도 어떤 정보를 알아볼 것이냐는 정보 선택 옵션. 그것을 두 개 적절히 쓰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패키지 스펙 옵션을 먼저 보면 -a, -f, -p가 있고 정보 선택 옵션을 보면 -i, -l, -s, -t, -c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역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도움말 또는 RPM의 -q에 관련된 정보를 더 보시고 싶으면 리눅스에서 헬프를 통해서 또는 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니까 어떤 정보를 알아볼 것인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설치된 모든 패키지 출력, 쿼리에 대한 Q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모두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내에 설치된 RPM 패키지들을 모두 출력하고자 할 때 -a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q 뒤에 -a라는 옵션을 주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슬래시 위에서부터 그려지는 짝대기는 타입을 통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 페이지 단위로 해서 보겠다. 지금 제가 박스가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아서 잘려서 보이는 것이에요. 엔터키를 치게 되면 그만큼에 다시 연결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 자체에 인스톨되어 있는 RPM 패키지들이 무엇이냐 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해당 파일을 포함하는 패키지 알아보기. 어떠한 파일이 어떠한 패키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야 할 때가 있어요. 즉, 어떠한 해당 파일을 하나 찾는데 그 파일 자체가 어디 곳에 위치되어 있는지, 어느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인스톨되어졌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해당 파일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 파일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 파일을 담고 있는 패키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 사용되어집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해당 파일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출력하고자 할 때 이때 사용되어지는 옵션이 -f 옵션이에요.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q의 f, 즉 어떠한 파일을 찾겠다라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도 make 파일이 소속되어져 있는 RPM 패키지명을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make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를 찾으니까 make -3.79.1 -17이라는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모든 정보를 출력하는 쿼리랑 파일을 출력하는 쿼리랑 약간 좀 다르죠. 즉 -q에 해당 다른 옵션들을 -a 형태로 붙여서 따로 떨어져서 쿼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q에 a를 qf처럼 붙여서 쿼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시고요. 다음으로 패키지 정보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정보 요약. -q 옵션에 -i 선택 옵션을 지정하면 해당 파일을 포함하는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i 옵션이 자세히 보기와 관련된 메뉴 명령이다. 이러한 자세 옵션 정보는 RPM 제작 시에 명세 파일이라는
명세 파일이라는 파일 설명 파일에 의해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즉, 이 파일에 보여지는 내용들은 나중에 자세히 조금 더 보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RPM 제작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는데요. 그 제작 과정에서 저희가 만들 때 어떻게 내용을 집어넣는지를 자세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I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명세 파일에 대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다. 설명을 볼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패키지 정보. 레드햇에서 배포하는 RPM 패키지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지 일일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패키지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옵션이 -P 옵션이에요. 이 P 옵션을 사용하면 이 패키지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P 옵션은 I 옵션과 함께 사용되어져요. 즉, 얘가 어떠한 용도인데 그 중에서도 패키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사용자가 만들고 이 버전은 무엇이고 아키텍처는 무엇이고 기타 등등에 대한 정보까지로 그 정보들을 통해 얘가 어디서 사용되어지는가 용도에 대한 것까지 자세히 보기 위해서 P와 I 옵션을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QIF 옵션을 사용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 옵션을 병행하여 사용하면 패키지 또는 파일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Q 옵션 하나만 사용하기보다는 I 옵션과 같이 사용하며 파일 자체에 대한 자세히 보기 기능을 원하신다면 F 옵션까지 쓰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설치된 패키지 파일 목록 보기. 설치된 패키지에는 즉 리눅스 자체에 보관하고 있는 패키지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지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그 패키지에 어떠한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려 할 때 사용되어지는 옵션이 -AD 옵션이에요. 그 패키지 안에 내가 특정한 파일을 찾고자 할 때 사용했던 것이 F 옵션이었죠. 그것과 다르게 얘는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에 어떤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패키지에 대한 자세히 패키지 파일들을 보려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은 F가 아닌 L 옵션이다. 이 -L 옵션과 -P 옵션을 함께 사용하면 그 패키지 안에 포함된 파일들 내용 중에서도 이 용도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는 -L 옵션과 -P 옵션을 사용한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지만 -L 옵션만을 사용했을 때는 설치된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인데 반면 -P 옵션을 함께 사용하면 해당 패키지 내에 있는 정보를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와는 무관하게 RPM 패키지 내에서 어떠한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할 경우 설치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일들에 대한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PL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파일 목록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P와 L에 대한 차이점을 보여줬고요. 여섯 번째, 패키지 파일 상태 점검하기. -S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설치할 패키지 파일들의 상태와 리스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기본적인 파일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알고자 할 때 LS를 쓰죠. 그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S라는 옵션은 RPM 안에서도 패키지 파일들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한 것들을 리스트를 쭉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normal로 표시되어지지만 비정상적일 때는 missing이라는 경우로 표시가 되어진다. 그래서 상태들을 보는데 얘가 정상적인 패키지가 가지고 있구나. 얘가 missing이네. 이 패키지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일곱 번째, 패키지 설정 파일 알아보기. 패키지 내의 설정 파일이나 문서 파일,
스크립트 파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C 옵션을 사용합니다. 설치한 이후에 해당 디렉토리에서 각 설정 파일들을 수정하여 사용하여지면 되기 때문에 그때 수정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8번째, 의존성 여부 알아보기. 패키지를 설치할 때 패키지 내의 파일들이 다른 파일들과 의존성을 갖는다고 앞서 살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존성의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삭제하는데도 문제를 일으키고 설치하는데도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설치할 거냐 아니 강제적으로 설치하지 않아 뭐 그런 부분들 무시할 거냐라는 부분에 따라 옵션들이 달라졌었죠. 그 옵션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의존성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존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파일들과 의존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그 옵션이 -R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했던 부분처럼 DVEL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무엇이냐, 패키지가 무엇이냐 알아보아서 그것들은 차례대로 삭제해주면 삭제가 되겠죠. 설치할 때도 역시 얘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들이 무엇이지 찾아보고 이것들을 먼저 설치해주고 설치한다 그러면 의존성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질 겁니다. 강제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때 사용하는 것이 -R 옵션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패키지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키지 검증은 즉 패키지를 설치한 후에 설치된 패키지 파일들에는 이상이 없는지 만약에 강제적으로 인스톨해 두었더니 의존성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어떠한 다른 패키지들을 설치하면서 파일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의존적으로 막 얽히면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RPM 파일을 나중에 만들 때 사용자 명세 파일 같은 경우를 만들면서 또는 공유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파일에 이상이 생겨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검증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V 옵션이다. 이 옵션을 이용하면 원래의 패키지 파일과 설치된 패키지 파일에 대한 소유자, 그룹, 파일 형식, 허가권, 크기 등을 비교해서 파일의 이상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요. 또한 사용자가 실수로 인하여 삭제한 패키지 파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파일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이 파일의 내용이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여 출력해 주는 것이 -V 옵션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RPM에 -V 옵션 패키지명 형태로 실행시키면 됩니다. 설치된 패키지 파일들이 원상태의 패키지 파일들과 동일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면 이 명령을 실행하였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원상태의 패키지 파일과 설치된 패키지 파일이 다른 정보를 가진다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 메시지가 두 번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8문자로 구성된 점검 상태를 표시해요. 그래서 가운데 파일 유형이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가 되고요. 파일명 순서로 나타내게 되며 점검 상태를 나타내는 8문자에 대해서 표로 나타내 두었습니다. 첫 번째 O는 MDO 체크성, 파일 내용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요. S는 파일 크기, L은 심볼 크기, T는 파일 최종 변경 시간, D는 장치, U는 사용자, G는 그룹, M은 파일 허가권 또는 파일 형식 모드에 대한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지지 않는다, 뭔가 달라진 것이 없다, 이상이 없다, 그럴 때 상태에 대한 것을 표시하지 않으려 할 때는 점의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S.O.tc 파일 이름 해가지고 디렉토리와 파일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etc 밑에 sendmail.cf 파일의 크기가 변경되었고 파일 내용 5가 원본 파일 내용과 바뀌었고 점은 점검 체크에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의미하게 되며 파일이 변경된 최종 시간 t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통해 검증을 했을 때 이 파일을 보니까 얘가 변경되었구나. 언제 변경되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C가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C가 의미하는 것은 뒤에 오는 파일의 형식이 스크립트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T 뒤에 있는 C죠. 여기서 패키지 파일 정보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었죠. 지금 정보로 봤을 땐 바뀌었지만 이것이 설치된 패키지 파일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패키지를 설치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 사용자 설정 파일, 시스템 설정 파일들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RPM 파일을 바꾸거나 아파치와 PHP, MySQL을 인스톨하였을 경우 아파치에서 PHP를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설정 파일들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변경이 PHP와 연동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위해 수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성이 있는 파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검증을 통해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etc의 sendmail.cf는 나중에 sendmail 편에서 나오게 되어 있지만 메일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sendmail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메일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쉘을 또는 설정을 변경해야 하므로 파일 크기와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만일 바이너리 파일에서 s.o.t 메시지가 나왔다면 바이너리 파일 자체에 손상을 입었거나 파일 자체에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요. 설정 파일이 아니라 바이너리, 실행되어지기 위해 실행 파일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파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된 패키지 파일 가운데 실수로 인해서 삭제되었다고 한다면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파일이 변경되거나 삭제된 것들을 다시 보고서 복원시켜 주시면 되겠죠. 즉, 복원시킨다는 것은 그 패키지와 관련된 부분에 파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복사해 가져오거나 기존의 리눅스의 CD롬에 있는 부분에 파일을 복사해 가져와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8번째 강의에서는 RPM의 두 번째 시간으로 RPM 제거와 업그레이드, RPM 정보 알아오기, 패키지 검증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